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떠돌아다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 중 하나는 폐가 체험기입니다.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우리는 인터넷에서 소문난 폐가를 찾으러 나섰다. 그곳은 여러 괴담이 얽혀있는 장소로 마을에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흉가로 유명했다. 도착한 폐가는 오래된 벽돌로 지어져 있었고 곳곳에 덩굴들이 얽혀 있었다. 친구들 중 일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던 우리는 끝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쓰러져가는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 내부는 생각보다 더 음산했다. 길게 뻗은 복도의 양옆으로는 각각 작은 방들이 있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자 녹슨 침대와 깨진 창문이 보였다. 그곳에서는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다. 모두가 함께 하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다음으로 향한 것은 부엌이었다. 더럽혀진 싱크대와 곳곳에 쌓인 거미줄이 그곳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식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장엔 가족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검은 배경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문구가 빨간 잉크로 적혀 있었다. 기분이 영 좋지 않아진 우리는 얼른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돌자마자 아무도 없었지만 방금까지 분명 우리가 지나왔던 방향이었다. 서로 눈짓으로 도망치자고 신호를 보낸 우리는 급하게 복도를 뛰어갔다. 그때 계단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였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더 이상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실내를 빠져나와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리도 가늘게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괴담 속 폐가를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간혹 잠에서 깨어날 때면 아직도 귓가에 그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마치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그 이후로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하곤 한다. 문 밖에서 혹은 계단이나 복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알 수 없는 공포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친구들 역시 그날 이후로 그 일을 기억하기 싫어하지만 우리 사이엔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긴장이 생겼다.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조우한 것이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집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과거 그곳에서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다. 기사를 읽고 나니 다시금 소름이 돋았다. 그 사진첩 속 가족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우리는 그 밤 단순히 폐가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목격한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나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집. 그곳에는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집안 청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물건들, 먼지가 쌓인 앨범, 그리고 낯익은 물건들 속에서 갑자기 한 권의 낡은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기에는 할머니가 쓴 글이 가득했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마지막 몇 장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상한 소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밤만 되면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마을 근처 산속에서 실종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창밖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 작은 속삭임,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울부짖음.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어귀의 작은 가게에서 마주친 동네 어르신에게 밤의 소리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예전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밤의 소리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밤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소리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나섰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깊은 숲속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폐가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상한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한 모습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흐릿한 형체 하나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맞춤에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뭔가가 나를 끌어당긴 듯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득한 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집안 내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명백히 모든 것은 변해 있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날 밤 이후로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그 무엇인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마을에 가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끔씩 꿈속에서 그날의 폐가와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악몽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고향은 더 이상 나에게 평범한 휴식처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오지 마을로 여행을 갔을 때의 경험이다. 이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장소였다. 우리는 차를 렌트해 3시간가량 이동한 끝에 마을에 도착했다. 이 작은 마을은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작은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저녁에 먹을 음식을 사고 우리가 예약한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은 한적한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나무와 풀로 우거져 있었다. 짐을 푼 후 우리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그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한다 는 소문이 도는 유명한 장소라고 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폐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던 것이었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폐가에서 우리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벽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채로 금이가 있었다. 한창 폐가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뒤쪽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멈칫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날리는 듯한 낮고 기묘한 울음소리였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켜며 방으로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이 방을 비추자 우리는 벽에 걸린 낡고 해진 초상화를 발견했다. 초상화 속의 인물은 고요한 눈빛을 지닌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등을 타고 흘렀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공포감에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쳤고 급히 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박집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으리라 안심했던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다. 모두가 잠든 새벽 나는 방금 전에 겪었던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 잠에서 깨고 말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검은 어둠 속에 희미한 무언가가 보였다. 문득 시선을 돌렸을 때 창문에 빛이 난 여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첫눈에도 알 수 있었다. 폐가에서 본 초상화 속 여인이라는 것을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창밖에서 내 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신음 소리가 터져나올 것 같은데 목이 메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뒷걸음질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친구들을 깨우며 이 불가사의한 경험을 설명했다. 어두위를 벗어났지만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내가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했으나 내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른 새벽쯤을 챙긴 우리는 황급히 마을을 떠났다. 차 안에서도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고 단지 이곳을 멀리 벗어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종종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아직도 묻고 싶다. 그날 밤 그녀는 왜 나를 찾아왔던 걸까? 모다 제투 빌라 사모모자 판타지자 알리 자조 우비잭 아서팀 너진 포글드.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장롱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며 그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는 경험담입니다. 그 마을에는 유난히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오래된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빈집으로 남아 있었지만 최근 한 가족이 이사 오면서 다시 사람으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부모님과 두 아이,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도시에 비해 저렴한 집값 덕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지만 이사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방에서 자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껴 눈을 떴을 때 장롱 틈 사이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사와 새로운 환경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이상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첫째 딸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갈 일이 생겨 거실을 지나치는데 어둠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나와라 라는 낮고 쉰 듯한 목소리가 반복되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급히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고 부모님은 딸을 진정시키며 그 소리가 그냥 상상일 뿐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 역시 속으로는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가족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장롱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장롱 문은 크게 열려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쪽에서는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롱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다음날 마을 노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집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알려주었습니다. 옛날 이 집에는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는 가족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홀로 남아 장롱 속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 뒤로 그의 영혼이 장롱 속에 갇혀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내 그 집은 다시 비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경험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그들은 지금도 밤마다 장롱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집 근처를 지나치면서도 괜히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롱 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혼이 남아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래된 집에 이사하게 된다면 장롱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무언가 불쾌한 기운이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